안녕하세요. 시시한TV의 심상관입니다. 오늘 제가 할 이야기의 소재는 요즘 그 시중에 가장 핫한 영화가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의 그 말기를 다룬,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박정희 암살 사건에 대해서 다룬 영화를 소개하는 게 아니고 그 영화의 예고편을 한번 보고 우리가 그 보수나 아니면 극우에서 신격시하는 박정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이 동영상을 찍게 됐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핫 키워드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렸던 대통령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이 너무 컸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지금의 역사 속에서 경제를 키우는 그 초석을 만드는 위대한 대통령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죠. 박정희 대통령이 음식을 만들고 전두환 대통령이 그 음식을 다 먹고 그리고 그 노태우 대통령이 설거지를 했다. 뭐 이러한 그 우스갯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뭐 그게 뭐 사실이죠. 왜냐면 뭐 전두환 대통령이나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5천억, 뭐 4천억, 뭐 엄청난 그 비자금을 뭐 착복했던 사람들이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건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다 증명되는 사실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얘기를 하면 그분이 그 젊은 시절에 얼마나 이념의 갈등을 했던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그 어렸을 때는 그 일본의 육군사관학교라고 하는 그곳에 들어가서 다카키 마사오라는 일본 이름을 가지고 있었었죠. 그리고 해방이 된 후에 또 공산 정권, 그 북쪽에 이제 그 사회주의 쪽에 또 연관이 됐다가 거의 사형이 될 뻔했었는데, 뭐 이거는 뭐 깊게 들어가면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어쨌든 그 사형이 될 뻔한 그런 부분을 6.25 전쟁이 터지면서 그 6.25 전쟁을 참여하고 어느 순간에 6.25 전쟁 영웅이 돼서 다시 한국 사회로 돌아오게 되죠. 우리가 그 일제강점기 청산이 되지 않고 6.25 전쟁이 터지고 뭐 이러한 부분에서 역사적인 혼란 속에서 걸러져야 될 영웅이 걸러지지 않고 또다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나타냈어요. 뭐 박정희 대통령 영웅이 맞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보면. 그런데 그 반면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반면의 이야기는 과연 박정희 대통령이 엄청나게 신적인 존재라 한국 사회가 지금의 그 경제가 부흥하는 역할을 했는가? 그 일부분은 담당을 했겠죠. 그렇지만 그때 당시의 사회상을 봤을 때 한국과 대한민국과 북한은 대립을 가지고 있었죠. 휴전선을 맞대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됐던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이 됐던 그 시기에는 우리가 딱 까놓고 말해서 북한이 한국보다 잘 살았어요. 그 이유는 또 역사적으로 들어가서 일본이 그 대륙을 그 침탈하기 위해서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 지금 한국의 자리는 토지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식량 기지로 이용을 했던 거고 저 북쪽에는 대륙을 침범하기 위해서 병창기지화해서 어떠한 그 군사 그러니까 중공업 단지를 그 만들게 된 계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해방이 된 후에 북한 쪽이 전기사정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공업 중공업 분야에서 발달됐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기틀을 가지고 있던 북한이 1970년대에서 1980년 후반까지 더 잘 살았던 것은 뭐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옆으로 빠져나가서 북한이 근데 갑자기 왜 한국보다 못 살게 됐냐? 그 이유는 김정일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그 뭐 이거는 그 단적인 예지만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영향을 있다라고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88 올림픽을 개최하는 계기와 동시에 그 북한은 세계 청년 축전이라는 것을 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북한이 아프리카 쪽에 북한에서 배를 동원해서 많은 자재를 싣고 가서 아프리카 곳곳에 엄청나게 큰 그 체육관을 많이 만들어주고 뭐 이런 교류를 많이 했어요. 막 퍼주기를 많이 했죠. 왜냐하면 유엔에서 자신들의 그 입김을 더 많이 그 받기 위해서 그 서방 세계나 아니면 자유주의 진영보다는 뭐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 많이 투자를 했던 게 사실이고, 또 다시 돌아가서 그 세계 청년 축제를 개최하면서 너무 무리를 했던 거예요. 거기에 한 10만 명이라는 그 세계 청년들, 그 대학생들을 동원하는데 거의 모든 체류비, 비행기 그리고 숙소 이런 것들을 북한이 다 댐으로써 그때 그 사정이 안 좋았던 북한이 갑자기 많이 휙 하고 힘들었고 그 후에 고난의 행군이라는 것을 겪게 됐다라고 이제 통설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박정희 정권이 들어섰을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조금 더 살지 못했다, 못 살았다라는 것은 확실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북한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국민들이나 아니면 그 정권에서는 어쨌든 간에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 그 와중에 그 1965년 한일 그 기본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본의 차관과 자금을 받았죠. 근데 그 자금이 일본에서 준 자금의 명목이 뭐냐면 축하금이에요. 독립 축하금. 대한민국이 독립을 했던 그 축하금인지 그 배상금이라는 명목으로 절대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보수 언론들이 아니면 보수 그 유튜버들이 얘기하듯이 뭐 일본이 자기들의 뭐 GDP의 엄청난 양을 준 것 마냥 얘기하지만 실속을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나라 그러니까 그 동남아시아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더 적게 보상금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통계적으로 나타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배상금 속에서 박정희 정권이 많이 착복을 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이 또 한 가지 경제 성장의 계기가 됐던 이유는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베트남 전쟁이 일어남으로써 우리나라 그 군인들이 베트남에 많이 파견이 됐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지만 그 미국에서 그 무기와 자금을 그 전쟁에 그 대한민국 군인이 참여하면서 보조를 해줬는데 그 보조금에 만약에 제가 군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뭐 생명수당이라든가 월급을 받는데 미국에서는 저희에게 300만 원을 내려줬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군인들이 받았던 월급은 한 100만 원 정도고 나머지는 뭐 박정희 정권이 착복을 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증거로서도 여러 개, 우리가 키신저 보고서라고 하나요? 뭐 그런 데도 나타나 있고, 어쨌든 박정희가 앞에서는 굉장히 청렴결백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역량을 발휘한 것 같지만, 뒤에서는 딴짓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것은 국민들도 알아야 할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여자도 좋아하고 돈도 좋아하고 뭐 굉장히 장기 집권하다 보니까 그 집권이 영원히 갈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경제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지만 박정희 대통령을 너무나 신격화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해 줄 것은 칭찬해 주고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지 그 나라에 차기 들어서는 대통령 또 앞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그것을 그 전철을 삼아서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무조건 보수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영웅이고 그리고 진보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역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딱 그 양분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박정희는 신이 아니다라고 그리고 박정희의 그 딸인 박근혜가 신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다음에 전두환 정권이 12.12 사태를 만들어서 다시 그 정권을 잡게 되잖아요. 그때 당시의 상황을 봤을 때 전두환이 그 박정희 정권의 청와대를 들어갔는데 금고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그 전두환이 박근혜한테 주었던 자그만치 500억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뭐 대통령 예전에 선거할 때도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 500원의 가치가 지금 현재 가치로 따지면 그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500채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돈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엄청난 그 부를 축적했던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서 그 500억이라는 돈을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 그 전 대통령한테 줬다라는 것은 그보다 훨씬 많은 자금이 있었다라는 얘기로 반증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제가 오늘 한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나라 보수들이 너무나 신격시하는 박정희 대통령도 공과 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모 유튜버가 그러더라고. 공사 구별을 잘해야 하는데 공과가 사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웃음을 샀는데 공과 사가 있는 게 아니고 공과 과가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립니다. 저는. 어쨌든 오늘의 결론은 인간이 완벽한 인간은 없어요. 지난 그 동영상에도 얘기했듯이 그 대통령은 신이 아니에요. 대통령은 그리고 천재를 뽑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은 얼마나 그 사회를 잘 조율하고 그리고 각각의 요소에 있는 각 분야의 프로페셔널하고 전문가들을 얼마나 발탁을 해서 그 분야에서 그들을 이용해서 조율을 하느냐. 그게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지 그 대통령 하나가 모든 것을 다 하는 시대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독재가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번 선거 총선에서 정말 잘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남들의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제쳐놓고 정말 본인이 보는 것만으로 선택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요즘 언론들이 너무나 터무니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결론을 내고 또 한 가지 딱 생각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TV조선이라든가 채널A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그 토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의 그 패널들을 한번 살펴보면 제가 보면서 막 웃었던 게 그거예요. 그 극우파 쪽에 있는 사람들 그 5명 그리고 거의 그냥 중도에 있는 사람들 1명 그 자리에 앉혀놓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정부 비판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토론이 아니고 성토대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서 말하면 자아비판이 아니고 문재인 비판에 대한 이야기들만 나온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분들이 각각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 정말 언론이라면 3대3 적어도 3대1을 데리고 그러니까 각각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그렇지 않는 언론은 언론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어쨌든 신종 코로나 그 확진자가 지금 또 2명이 늘어서 18명이 됐다고 합니다. 17명인가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